왕족이 아시아 소국에서 애를 낳겠다고. 체면이 뭔지 알아? 쿠웨이트 왕실의 시어머니 라일라가 며느리에게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왕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니, 무릎까지 꿇게 됩니다. 전 세계 최고라는 병원들이 전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생후 5일 된 아기의 심장 수술. 성공률 20% 미만. 10억을 줘도 100억을 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의사들이 해냈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왕족이 한국에 온 이유가 병원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K드라마에서 본 산후조리원.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쿠웨이트 왕족 며느리 누루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다면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누르는 쿠웨이트 왕실의 며느리입니다. 남편 타리크는 현 에미르의 조카로 왕위 계승 서열에 있는 왕족입니다. 누르는 올해 32살이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왕실에서는 대를 이을 아이가 생겼다며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누르에게는 남다른 취미가 하나 있었습니다. K드라마입니다. 10년 넘게 한국 드라마만 봐온 열성 팬이었습니다. 시작은 별에서 온 그대였습니다. 쿠웨이트에서 우연히 방영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전지현의 아름다움에 반했고 김수현의 연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드라마라면 가리지 않고 찾아봤습니다. 태양의 후예를 보면서 송중기의 팬이 됐습니다. 도깨비를 보면서 한국의 사계절이 궁금해졌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보면서 현빈에게 완전히 빠졌습니다. 눈물의 여왕은 17번이나 정주행했습니다. 김수현과 김지원의 케미스트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남편 타리크는 아내가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느라 늦게 자는 아내를 보며 웃곤 했습니다. K드라마를 보면서 누르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저런 감성을 가진 나라는 어떤 곳일까? 저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음식들은 어떤 맛일까? 저렇게 예쁜 카페들이 정말 있을까?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 7개월 무렵 드라마를 보다가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시설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출산 후 호텔 같은 곳에서 케어를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누르는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시설입니다. 24시간 신생아 케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전문 간호사가 아기를 돌봐주기 때문에 산모는 푹 쉴 수 있습니다. 밤중 수유도 대신 해줍니다. 산모 전용 보양식이 하루 3끼 나옵니다. 한국 전통 산후 음식인 미역국, 삼계탕, 전복죽 등이 제공됩니다. 모유 수유 전문가가 상주하며 교육을 해줍니다. 초보 엄마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모유 수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줍니다. 산후 마사지와 요가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출산 후 약해진 몸을 전문가가 관리해줍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시설이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96년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후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고 중동에도 없습니다.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습니다. 세계 유일의 산모 전문 케어 시스템입니다. 누르는 검색하면 할수록 감탄이 나왔습니다. 한국 산모의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2주 기준 평균 비용이 400만 원 정도입니다. 강남의 고급 조리원은 2주에 5천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이 이용하는 프리미엄 조리원은 예약이 1년 전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고소영, 전지현, 김태희 같은 톱스타들이 이용했다는 조리원은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뉴욕타임즈 기자가 직접 체험하고 극찬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신세계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LA에는 한국식 산후조리원이 생겼는데 하루 200만 원이 넘는 비용에도 대기자가 줄을 선다고 합니다.
미국 셀럽들 사이에서도 K 산후조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누르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아니, 반드시 가야 한다.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시설이라면 직접 경험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K드라마 덕후로서 한국에 가볼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누르는 남편 타리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 가서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회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타리크는 처음엔 황당해했습니다. 두바이에 세계 최고급 병원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르는 산후조리원이 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모만을 위한 전문 시설이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보여주고 외국인 체험 후기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산후조리원을 체험하고 감동받는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타리크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신기한 시스템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왕실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라일라가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 라일라는 왕실의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왕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엄격했습니다. 타리크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르가 출산 후 한국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라일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 물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다고 대답하자 라일라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왕족이 아시아 소국에서 애를 낳겠다고. 체면이 뭔지 알아? 누르가 조심스럽게 한국에 대해 설명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라고 했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문화 강국이라고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라일라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의료라면 미국이나 독일이지 한국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드라마나 음악 좀 한다고 선진국이냐고 비꼬았습니다. 이미 두바이 최고급 병원에 VVIP 스위트룸을 예약해뒀다며 한국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누르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K드라마에서 본 그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이 간절한 꿈이었는데 왕족 며느리라는 이유로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누르는 몰래 한국 산후조리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프리미엄 조리원이었습니다. 한국 톱스타들이 이용한다는 그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영어가 가능한 코디네이터가 친절하게 응대해줬습니다. 외국인 산모도 많이 이용한다며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중동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했습니다. 아랍어 통역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할랄 음식도 준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르는 감동받았습니다. 외국인 산모를 위한 준비가 이렇게 철저하다니. 누르는 시어머니 몰래 예약까지 해버렸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됐을 때 누르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한국 산후조리원을 이미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타리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큰일 난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누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왕족 며느리로 살면서 하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늘 왕실의 체면만 생각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제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타리크는 아내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0년 넘게 K드라마를 보며 한국을 꿈꿔온 아내였습니다. 그 꿈을 이뤄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왕실과 싸우더라도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타리크가 라일라 앞에 섰습니다. 누르가 한국에 가서 출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왕실에 난리가 났습니다. 라일라는 경로했습니다. 왕실의 핏줄이 아시아 소국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치욕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친척들도 반대했습니다. 다들 체면을 생각하라며 말렸습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리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행복이 왕실의 체면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남편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라일라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라며 하지만 왕실에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누르와 타리크는 그렇게 한국행을 강행했습니다. 임신 9개월에 접어들 무렵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누르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시설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체계적이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입국 심사도 순식간이었습니다. 짐도 금방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조리원에서 보내준 의전 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누르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고속도로가 깨끗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풍경도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에 가까워지자 고층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스카이라인이 두바이 못지않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세련됐습니다. 쿠웨이트에서 들었던 아시아 소국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라일라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무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K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나라에 실제로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프리미엄 산후조리원에 도착했을 때 누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외관부터 5성급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호텔보다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돌았습니다. 인테리어가 세련되고 품격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90도로 인사하며 맞이했습니다. 웰컴 드링크로 대추차가 제공됐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피로를 풀어줬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시설 투어를 해줬습니다. 먼저 신생아실을 둘러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최첨단 시설이 보였습니다. 인큐베이터, 모니터링 장비, 소독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24시간 전문 간호사가 상주한다고 했습니다. 아기 1명당 담당 간호사가 배정된다고 했습니다. 산모 라운지도 둘러봤습니다. 넓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산모들과 교류하며 육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요가실과 마사지실도 있었습니다. 전문 강사와 마사지사가 상주한다고 했습니다. 식당도 구경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수준이었습니다. 전문 영양사가 산모 맞춤 식단을 짠다고 했습니다. 할랄 음식도 준비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줬습니다. VIP 스위트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방 크기가 두바이 특급 호텔 못지않았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고급 소파, 대형 TV가 있었습니다. 최신식 의료 장비들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혈압계, 체온계, 유축기 등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용 욕실에는 월풀 욕조까지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누르는 감동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꿈에 그리던 그곳이구나. K드라마에서 본 그 산후조리원이구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조리원과 연계된 대형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실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시설도 최첨단이었고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영어로 소통이 가능해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무사히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체중 3.2kg의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타리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쿠웨이트의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 라일라도 기뻐했습니다. 한국에서 낳은 것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손자가 태어났으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키우라고 했습니다. 아기 이름은 파이잘로 지었습니다. 왕실 전통에 따른 이름이었습니다. 출산 다음 날 산후조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24시간 전문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봐줬습니다. 담당 간호사 이름은 고다은 씨였습니다. 경력 10년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아기 파이자를 친자식처럼 돌봐줬습니다.
누루가 쉬고 싶을 때는 언제든 아기를 신생아실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밤중 수유도 대신 해줬습니다. 덕분에 누루는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쿠웨이트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3끼 산모 전용 보양식이 제공됐습니다. 아침에는 전복죽이 나왔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전복이 산모의 기력 회복에 좋다고 했습니다. 점심에는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습니다. 닭 속에 찹쌀과 인삼, 대추가 들어있었습니다. 한 숟갈 먹는 순간 온몸에 기운이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갈비찜이나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매 끼니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모가 미역국을 먹는 것이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미역에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서 산모에게 좋다고 했습니다. 출산 후 빠져나간 피를 보충해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이었지만 먹을수록 중독됐습니다. 지금은 미역국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간식으로는 호박죽이 나왔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환상적이었습니다. 호박이 산후 부기를 빼주는 데 좋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지나니 얼굴과 다리의 부기가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음식의 효능에 감탄했습니다. 수천 년 이어져 온 산후 음식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랄 음식도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돼지고기나 술이 들어간 음식은 일절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맞는 방식으로 조리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산후 마사지도 매일 받았습니다. 전문 마사지사가 와서 온몸에 뭉친 근육을 풀어줬습니다. 출산 후 약해진 골반과 허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줬습니다. 복부 마사지도 해줬습니다. 늘어난 배가 점점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사지사 선생님의 손길이 마법 같았습니다. 요가 프로그램도 참여했습니다. 산후 회복에 좋은 동작들을 전문 강사가 가르쳐줬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무거워서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산모들과 함께 요가를 하니 재미도 있었습니다. 모유 수유 전문가도 상주했습니다. 처음 아기를 낳은 누루에게 모유 수유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기가 젖을 제대로 물지 못해서 고생했습니다. 전문가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아기를 안는 자세부터 젖을 물리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젖이 잘 안 나올 때는 유방 마사지도 해줬습니다. 전몸살이 왔을 때도 바로 케어해줬습니다. 덕분에 모유 수유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 목욕법도 배웠습니다. 신생아 목욕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따라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미끄러질까봐 무서웠는데 점점 요령이 생겼습니다. 배변 관리법, 수면 교육법도 배웠습니다. 초보 엄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쿠웨이트였다면 혼자 끙끙대며 인터넷 검색이나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문가가 곁에서 직접 알려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누루는 매일 왕실에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조리원 시설을 보여주고 받는 서비스들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먹은 음식들을 보여줬습니다. 마사지 받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요가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 냉담하던 시어머니 라일라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시설이 정말 있냐며 신기해했습니다. 24시간 아기를 돌봐준다고, 마사지도 매일 해준다고, 음식도 저렇게 정성스럽게 나온다고,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다고 하니 더 놀라워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저런 게 없는 거냐며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조리원에서 만난 다른 산모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키 씨, 미국에서 온 제시카 씨가 있었습니다. 다들 한국 산후조리원을 경험하기 위해 일부러 한국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산모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키 씨는 일본에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시카 씨는 미국에서는 출산 당일 퇴원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케어를 받을 수 있다니 한국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누루도 동의했습니다. 쿠웨이트에도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쿠웨이트에 한국식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르는 행복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산후조리원에서 최고의 케어를 받고 있었습니다. K드라마에서 본 그 장면이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라일라의 반대를 무릅쓰고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누르는 오전에 마사지를 받고 점심으로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아기 파이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너무 예뻤습니다.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웠습니다.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타리크와 함께 아기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조리원 소아과 전문의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기의 심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심자붐이라고 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누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출산할 때 아무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의사는 신생아 심장 질환은 출생 직후에는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자붐이 반드시 심각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형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타리크가 누르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일단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누르와 타리크는 급히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와 정밀 진단이 진행됐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누르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제발 건강하게 해주세요. 마침내 담당 교수가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아기 파이잘은 앱스타인 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의 3,000판막이 기형인 희귀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발생 확률이 신생아 2만 명당 1명 수준의 희귀병이었습니다. 문제는 심각도였습니다. 파이잘의 경우 중증에 해당했습니다. 3,000판막이 심하게 변형되어 있어서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생후 한 달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누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죽을 수도 있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3일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산후조리원에서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타리크도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왕실의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이 희귀병에 걸렸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누르는 오열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오자고 고집을 피워서 이렇게 된 건가? 내 잘못인가?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쿠웨이트 왕실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 라일라가 격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데 가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뭐라고 했어? 아시아 소국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 당장 두바이로 데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한국 병원을 어떻게 믿느냐고 했습니다. 왕실은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고의 의사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전용기를 대기시키라고 했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왕실 비서실이 전 세계 유명 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에 있는 세계 최고의 병원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치료받는 곳입니다. 아기의 검사 결과와 진단서를 보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답변이 왔습니다. 생후 5일 된 신생아에게 이 수술은 너무 위험합니다. 아기의 심장은 호두알 만한 크기입니다. 그 작은 심장을 열고 판막을 교정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수술입니다. 수술 성공률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최소 생후 6개월은 기다려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아기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실은 독일 샤리테 병원에도 연락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유럽 최고의 의료기관입니다.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신생아 심장 수술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 정도 중증이면 수술 중 사망 확률이 높습니다.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영국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어린이 병원에도 연락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소아 전문 병원입니다. 소아 심장 분야에서 유명한 곳입니다. 역시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너무 어리고 너무 위험합니다.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이 수술은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왕실은 스위스 취리히 대학병원에도 연락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병원에도 연락했습니다. 호주 멜버른의 로얄 어린이 병원에도 연락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소아 심장으로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연락했습니다. 모두 같은 말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위험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아기가 죽습니다. 그건 알지만 지금 수술하면 수술대 위에서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누르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병원들이 전부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쿠웨이트 왕실의 재력이면 100억이든 1000억이든 낼 수 있습니다. 전용기를 보내서 세계 최고의 의사를 모셔올 수도 있습니다. 병원 통째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생명을 살릴 기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라일라도 처음으로 좌절했습니다. 평생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족의 권력과 재력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생명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누르는 밤새 울었습니다. 아기 파이자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알라시니여, 제발 제 아기를 살려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드려도 좋으니 아기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국에 오겠다고 고집부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아기만 살려주세요. 절망 속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기 파이잘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피부색이 점점 푸르스름해졌습니다. 청색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산소가 부족해지는 증상입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르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타리크도 지쳐갔습니다. 왕실에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병원을 못 찾았냐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어느 병원도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산후조리원 원장이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아심장외과를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거기서 진단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실에서 한국을 못 믿어서 수술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아심장외과는 한국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소아심장 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연간 500건 이상의 소아 심장 수술을 시행하고 성공률이 98%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생후 며칠 된 신생아도 수술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2025년에는 심장이 몸 밖으로 나온 채 태어난 신생아를 국내 최초로 살려낸 사례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술이었다고 했습니다. 누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영국도 안 된다고 했는데 한국이 된다고요? 세계 최고라는 병원들이 다 포기했는데요. 원장은 한국의 소아 심장 수술 실력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실력은 미국이나 유럽 못지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경험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누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즉시 왕실에 연락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소아 심장 수술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라일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못한다는 걸 한국이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소국 병원을 어떻게 믿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타리크는 달랐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른 병원들은 전부 거절했습니다. 기다리면 아기가 죽습니다. 한국 병원이라도 믿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직접 서울 아산병원 소아심장외과에 연락했습니다. 아기의 상태와 검사 결과를 다시 전달했습니다. 세계 여러 병원에서 거절당한 상황도 설명했습니다. 제발 수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병원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소아심장외과 박준혁 교수팀이 검토했다고 합니다. 수술 가능합니다.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누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술 가능합니다. 세계의 모든 병원이 포기한 것을 한국이 해보겠다고 합니다.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아심장외과. 이곳은 연간 500건 이상의 소아 심장 수술을 시행하는 세계적인 센터입니다. 한국은 소아심장 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선천성 심장병 수술 성공률이 98%를 넘습니다. 사망률은 1.4%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의 유명 병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치입니다. 오히려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경험이 풍부합니다. 인구 대비 선천성 심장병 환자가 많아서 수술 경험이 축적됐습니다. 숙련도가 높습니다. 특히 신생아 복잡 심기형 수술은 한국 의료진의 경험과 실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진들도 한국에 배우러 올 정도입니다. 2025년에는 심장이 몸 밖으로 나온 채 태어난 신생아를 국내 최초로 살려냈습니다. 심장이소증이라는 극히 희귀한 질환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성공 사례가 거의 없는 수술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의료진이 해냈습니다. 박준혁 교수는 20년 넘게 소아 심장 수술에 매진해온 전문가입니다. 그의 손을 거쳐간 아이들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손가락 끝에 수많은 생명이 담겨 있는 사람입니다. 수술 전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박 교수가 직접 누르와 타리크를 만났습니다. 아기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앱스타인 기형 중에서도 중증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삼천판막의 변형이 심해서 수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저희 팀은 이런 수술을 많이 해봤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확률은 70% 정도로 봅니다. 물론 위험한 수술입니다.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아기는 한 달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결정은 부모님이 하셔야 합니다. 누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술해주세요. 제발 제 아기를 살려주세요. 70%면 충분합니다. 다른 병원들은 2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을 믿겠습니다. 교수님을 믿겠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생후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누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기 파이자를 안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알라시니여, 한국 의사들의 손에 지혜를 주소서. 제 아기를 살려주소서. 수술 당일이 밝았습니다. 생후 5일 된 아기 파이잘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체중 3.2kg. 심장 크기는 호두알 만했습니다. 그 작은 심장을 열고 기형인 삼천판막을 교정해야 합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봉합해야 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아기는 죽습니다. 박준혁 교수를 중심으로 10명이 넘는 의료진이 수술실에 모였습니다. 마취과 심장외과 중환자실 간호팀.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누르와 타리크는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알라시니여, 제발 제 아기를 살려주세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누르는 초조하게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타리크가 누르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누르는 불안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4시간이 지났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닐까?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6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 교수가 나왔습니다. 누르와 타리크가 달려갔습니다. 교수의 표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교수의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성공입니다. 누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공이라고요. 정말 성공이라고요. 제 아기가 살았다고요. 타리크도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왕족 남자가 남들 앞에서 우는 것은 체면이 깎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박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삼천판막 교정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누르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 아기를 살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교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소아심장 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연간 500건 이상 시행하고 성공률은 98%를 넘습니다. 저희에게는 익숙한 수술이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저희에게는 최고의 보답입니다. 누르는 감동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 병원도 포기한 수술을 한국 의사가 해냈습니다. 그것도 익숙한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K-드라마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의료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습니다. 만약 두바이에서 출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기의 희귀병을 발견했을 때 세계 병원들을 전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원에서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한국 병원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도 시어머니가 반대했을 것입니다. 아시아 소국 병원을 어떻게 믿느냐고 했을 것입니다. 아기 파이잘은 생후 1달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한국에 왔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K-드라마 덕후의 고집이 아기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쿠웨이트 왕실의 수술 성공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 라일라는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못한다던 수술을 한국이 해냈다고. 그 아시아 소국이? 영상통화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아기 파이잘의 모습을 봤습니다.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기의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봤습니다. 청색증이 사라졌습니다. 라일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한국이 내 손자를 살렸구나. 내가 아시아 소국이라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라일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의료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훌륭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라일라는 누르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한국에 가겠다고 고집부린 것이 손자의 목숨을 살렸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한국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 왕실에서 즉시 서울 아산병원에 감사 서한을 보냈습니다. 쿠웨이트 에미르의 친서도 함께 전달됐습니다. 거액의 기부금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소아심장외과 발전에 써달라고 했습니다. 아기 파이잘은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회복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박준혁 교수도 감탄했습니다. 생명력이 정말 강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누르는 다시 산후조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와 함께 남은 조리 기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감사한 마음으로 머물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매일 먹는 미역국도, 매일 받는 마사지도, 24시간 케어해주는 간호사들도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특히 담당 간호사 고다은 씨에게 고마웠습니다. 아기가 수술받는 동안에도 계속 연락해주며 응원해줬습니다. 수술 성공 소식에 같이 울어줬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조리원 생활을 마무리하기 전 서울 관광을 했습니다. 아기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였습니다. K드라마에서만 보던 곳들을 직접 가봤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잔뜩 샀습니다. 시어머니 라일라에게 줄 선물도 샀습니다. 한강공원에도 갔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그 한강이었습니다. 치킨을 시켜서 한강뷰를 보며 먹었습니다. K드라마에서 본 장면이 현실이 됐습니다. 경복궁에도 갔습니다.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아름다웠습니다. 남산타워에도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타리크도 한국에 반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고집에 끌려왔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한국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한 달 후 누르와 타리크는 건강한 아기 파이잘과 함께 쿠웨이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준혁 교수와 의료진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박 교수는 아기의 건강을 축복해줬습니다. 정기 검진 일정도 알려줬습니다. 1년에 한 번은 한국에 와서 검진받으라고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도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원장과 직원들, 간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담당 간호사 고다은 씨를 꼭 안아줬습니다. 언니 덕분에 행복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꼭 다시 올게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누르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이여 고마워요. 내 아기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반드시 다시 올게요. 공항에 도착하자 왕실 가족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라일라가 직접 나왔습니다. 손자를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있구나. 정말 살아있구나. 건강하게 돌아왔구나. 그날 왕실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손자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한국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가진 나라라고, 한국 산후조리원이 얼마나 훌륭한지,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누르는 밤새 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이후 쿠웨이트 왕실에서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년 후 쿠웨이트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왕실 주도로 중동 최초의 한국식 산후조리원이 개원했습니다. 한국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24시간 신생아 케어, 산모 전용 보양식, 모유 수유 교육, 산후 마사지와 요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쿠웨이트에 가져왔습니다. 개원식에 누르가 참석했습니다. 이곳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그 행복을 쿠웨이트 여성들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같은 해 쿠웨이트 국립병원에 한국 소아심장외과 협력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수술과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쿠웨이트뿐 아니라 중동 전역의 심장병 아이들이 이 센터에서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멀리 한국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중동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누르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K드라마가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고 한국이 제 아기를 살렸습니다. 만약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아기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제 인생을 바꾼 나라입니다.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아기 파이잘은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심장은 완벽하게 회복됐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도 매번 양호합니다.
매년 한국에 와서 검진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옵니다. 한국 여행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습니다. 파이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삼계탕입니다. 엄마가 산후조리원에서 먹던 그 음식입니다. 누르는 파이잘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너는 한국이 살린 아이야. 한국이 아니었으면 너는 이 세상에 없었어. 커서 꼭 한국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렴. 파이잘의 방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누르가 직접 구해서 걸어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나라. 대한민국. K드라마로 시작해서 생명의 은인이 된 나라. 누르의 가슴 속에 한국은 영원히 특별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K드라마 덕후의 고집이 아기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미국 병원도 포기한 수술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암 5년 생존율 세계 1위. 위암, 대장암, 직장암 생존율 세계 1위. 소아 심장 수술 성공률 98%. 세계에서 유일한 산후조리원 시스템.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사연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자랑스럽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